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저녁 6시입니다.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회동은 형식상 아주 근사했습니다. 2시간 51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좀 이게 애매합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서 협조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면밀하게 살펴서 협조하겠다. 그 장단점 그리고 법적 문제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살피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데 시간 걸리고 협조하는 데 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5월 10일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당선 인척의 인수위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0일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마련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고 그때는 대통령입니다. 그럼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는 어디서 일을 보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을 보느냐. 순리대로 생각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야죠.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그 주변에 비서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국방의 지휘소인 청와대 벙커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여러 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군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그리하여 군 통수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60만 군대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군이 내 직속상관 누구냐? 직속상관 관능성명 외우는 게 군인의 제1임무인데 그게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통이동에서는 할 수 없죠. 통이동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런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통이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계적 웃음거리가 안 될까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운동권이 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건물 앞에다가 텐트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텐트 치면 되겠습니까? 빨리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거는 체면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이동에서 일을 시작한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경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서초동의 자기 아파트에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 서초동의 아파트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거는 제1급 보안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미사일이 때리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미사일 방어망이 있어야 됩니다. 출근할 때 노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의 경호 원칙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정지하면은
저격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교통통제가 매일 하루에 2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호는 뭐 될지 모르지만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지휘소 역할을 하는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수위 측에서 공개한 것도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이제는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5월 10일 청와대로 출근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5월 10일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할지 모르겠다고 통이동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찜찜합니까? 도대체 그 옆에 청와대가 있는데 그 무슨 하숙집 같은 데서 대통령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건 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위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일을 봐야지 자기가 멋대로 정한 사무실에서 일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닷컴 회원으로서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필명은 한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통이동 근무의 위법성 가능성을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쓴 겁니다. 대통령의 근무지 이탈을 걱정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정부 출범 직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느 언론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월 10일 전에 청와대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윤 당선인 쪽에서 일이 잘 풀려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496억 원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될지 의문이다. 그런데 만약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통이동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근무지 이탈이 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병영 이탈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병영 이탈은 이거 줄이면 탈영이라는 뜻입니다. 통이동 인수위에 특수통신시설도 지하벙커도 없다니 말이다. 멀쩡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버리고 임시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니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나라 망신이 될까봐 걱정된다. 또 취임 후 국방부 이전을 강행한다 해도 몇 달이란 시간이 걸리면 강남 아파트에서 출퇴근해야 할 텐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은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기후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제 넘게 한마디 부연한다면 윤 대통령 인수위 어르신들께 당부하고 싶다. 100% 제로 반드시 등등 너무 거만한 말버릇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윤 당선인 본인이 브리핑한 것 자체가 배수진을 친 것인데 잘못된 일이라 본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물러설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무슨 일을 하나 여유를 남겨두고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더 겸손해지기 바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궁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참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이 조갑재 딱 보면은 회원 토론방에 아주 높은 수준의 글을 쓰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빈 씨가 쓴 대통령궁과 관련된 법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제왕적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외국인들이 청와대가 뭔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을 때 한국의 대통령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한다. 그래서 알기 쉽게 대통령궁으로 부르기로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 청와대 이전 논란이 뜨거운데 여기서도 청와대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그 참모진들의 직무 공간을 옮긴다는 것이 아닌가. 한 나라에서 대통령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국가의 상징, 주권의 상징, 나라의 상징, 나라의 심장, 모든 국정의 중추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궁의 사용 이전 신축과 같은 문제는 그 어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개개인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들도 살림집을 선택할 때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대통령마다 건물과 위치 등등에 대한 호불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5년, 대통령마다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 대통령궁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지난 3월 20일 윤 당선인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할 때 18명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느 기자 한 사람도 국방부 청사 이전이 영구적인 것인가 임시 방편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다. 안보요, 비용이요, 시민 불편이요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어느 한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안타까웠다. 기자들의 수준이 이 모양인가 하고 정말 실망하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윤 당선자나 인수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영구적인 것인지 임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어찌어찌해서 국방청사로 옮긴다 해도 5년 후 자기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원대 복귀하겠다고 하면은 100만 평이나 되는 용산 어느 구석이거나 경복궁 옆 어느 자리에 신축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혼란과 대통령 개개인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대통령궁 사용 이전 신축 등등에 대해 대통령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 참고로 미국 백악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만들어진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뽑힌 대통령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기분 나쁘니까 백악관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초라한 집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이 생각을 제발 빨리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